자, 여러분 245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맨 꼭대기에 부동산 활동별 분류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가 여러분 되셔가지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짝져준 것을 한번 다 골라봐라. 이런 시험이 25회 시험에 나왔고요. 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그 부가세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뭐 옛날 시험 같으면 부동산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그 외에도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종부세 줄여서.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는데요. 부동산 취득 단계와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 하는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유통세.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이 오잖아요. 양도한다, 가죠. 그러니까 소유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세.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보유과세요. 어떤 재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 보유과세.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보유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재산세는 자,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틀리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유통과세와 보유과세 어떤 건지 말뜻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45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0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취득 과정에 관련된 조세로는 오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2개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중간에 종합부동산세 2가지만 오늘 아시면 되겠고요. 또 3번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자, 그 줄 끝에 어떤 거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오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 조세 용어 정의는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자, 굳이 모르겠으면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줄 글 필요도 없이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24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모르시겠으면. 자, 247페이지 여러분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요. 여기엔 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 양가로 15번에 먼저 동그라미 1번 신고납부가 어떤 건지, 또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통징수. 자,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세, 이게 어떤 건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징수 같은 것도, 이것도 차차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 여기도 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이것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자,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캡처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틈틈이 보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가 결정이 되면, 자,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런데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아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자,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과세권자가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예요. 기껏 저 일반 고시원 같은 데서 일반 강의하다 보면 기껏 수업 다 했는데 다 끝나서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과주가 뭐예요? 과주가 그런데 과세 주체예요.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요 세금 계산하는 조세도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저렇게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로 산출세 구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요.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학자들이요.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를 학자들이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방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 같은 징수 방법은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가요.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게 있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징수.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요.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합니다.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징수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고 보통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하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긴 했는데 적게 납부하거나 이렇게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근데 아래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여러분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자,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한번 보세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의 이 연속된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기한이란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기한은 보세요. 한계할 때 한이에요. 기간의 끝이요. 기간의 끝. 그래서 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의 끝 특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특정 어떤 시점이요. 기한. 예. 자, 그래서 요 기한을 딱 지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납부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자, 미납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막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요.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26개 시험에 자, 종합문제 속에서 조수청론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여러분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OX예요. 예? 자, 여러분.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이건 몰라도 돼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여러분들. 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자, 납부 기한 내 미납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뭐라고요? 가산금이지 가산세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서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고? 가산세고. 지금처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 미납부. 자, 그럼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이렇게 뒤바꿔서 요 가산세와 가산금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자, 1차적으로 세금 계산에서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했었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부터는 어떻게 징수되느냐? 자,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해요. 그런 다음에 자, 이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요.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그 합한 금액을 납세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가산세 계산되는지 배울 건데 20만 원이 계산됐다 가산세가.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여기다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지서에는 또 역시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역시 납부기한 내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를 통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통징수. 그래서 고지서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에서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자, 취득세예요. 오늘은 또 이 정도만 등록면허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등 이런 세금들은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얘들은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요 가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징수 순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징수 순서상 어떻게 저 앞에 나온 가산세,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이게 어떻게 저 앞에 어떻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선 시험에 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반대로 가산금의 이 기초가액에는 가산금의 이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이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여기도 120만 원에다가 또 가산금이 이제 또 붙게 되는데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재산세예요.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 분명히 합니다. 오늘
자, 재산세는 가산금만 중되고 가산세가 중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됐는데 재산세 문제 지문에 어떤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 몇 프로 중된다. 무조건 여러분 틀립니다. 재산세는 가산금만 중되고 가산세가 중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자, 정부 부과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금이 어떤 거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정부 부과가세 합니다. 근데 정부 부과가세가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관할 세무서의 세금 계산에서. 근데 납세문자 딱 보고 에라 이란 고지서를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자, 그러면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종부부동산세 말고도 뭐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 부과가세하지만 얘네들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이걸 꼭 내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게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그래서 얘 종합부동산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얘는 원칙 뭐라고요? 자,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말고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부동산 세목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딱 기억하면 돼요. 국세 중에서는 종부세 원칙, 정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재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 정부가세고 이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자, 등록면허세는 보통징수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원칙이에요, 아니면 정부과세가 원칙이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원칙이고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정부과세 원칙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과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지문에 납부기한 내 미납부, 즉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지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거. 자, 자세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내용은 차차 우리가 배워나갈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247페이지입니다. 조세의 징수 신고납부요.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죠. 의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여기 납세의무자가의 사각형 딱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여기에 딱 집어넣고,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금과 세액을, 자, 밑줄이요,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세목 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예, 취득세.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나눠지는데 일단은 그냥 등록면허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가 원칙적으로 4가지가 신고납부인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입니다.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밑줄이고 등등등 웬만한 국세들 다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 그 밑줄이요.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가면 248페이지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정부과세인데 의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자, 요 사각형이고 납세 밑줄입니다. 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밑줄이고 세목이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밑줄이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밑줄입니다. 신고납부 원칙으로, 보통 정부과세를 원칙으로 하고요. 자, 특별징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특별징수 방식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특별징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 근로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로소득세 여러분 근소세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소세 법에서 정해진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근로소득세는 자 보세요. 월급 받을 때 보면 여러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분 여기 중에는 뭐 사업주도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자 그죠? 월급 명세서 보시면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어요. 징수 의무를 부여해가지고 근로소득세 징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근로소득세 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예요. 그래서 징수에 보세요.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국세를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원천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요. 우리 근소세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자 함께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예요. 부가세로서는 아니고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서 이 사업주가 자, 이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냅니다. 그럴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특별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국세와 지방세 똑같은 얘기를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요.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교재 볼까요, 여러분들? 248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이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빗줄이요. 자, 여러분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빗줄이에요. 지방소득세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소득세 같은 거 자 징수할 때 이렇게 얘도 함께 징수해서 내게 됩니다. 세무서에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정도를 우리가 특별징수하는 세목으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오죠. 16번 자 양가로 16번 가산세요. 자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 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꼭 우리 동영상 분들이 아니라 이제 일반 고시학원 같아서 강의하다 보면 꼭 제가 자 이런 거 자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눈을 껌뻑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언제 배웠지 우리가. 그런데 자 아까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B번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과태료나 벌금은 자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자 가산세부터는 여기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니까 12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가산세는 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C번 봅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 불성실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지는데 자세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과 자 이런 것들은 납부불성 가산세율은 차차 우리가 다음 순환부터 배우게 됩니다.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 가산세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제재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가산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의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계속 안 내면 자
안이할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가산금에 더해서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금은 자 여기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 꺼놓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떤 간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켜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가산금은. 그다음에 가산금을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가산금의 구분. 자, 일반 가산금 납부이 아닌 경과들로부터 체납된 조세 100분의 3에 상다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밑줄 쫙 해요. 나중에는 정확히 외워야 되는 숫자인데 상식처럼. 근데 세법을 잘 하려면 기본적인 세법을 보세요. 세법을 잘 하려면 여러분요. 이해하고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산금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가산금 자 고주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하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일단 체납한 세금의 3%가 가산돼요. 체납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3%니까 3만 원이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자, 일반 가산금이요. 이 숫자 이런 거를 외워야 돼요. 100분의 5로 바꿉니다. 시험에서는 100분의 3에 상다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3%.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중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뜻만 알고 가시면 되고 숫자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음엔 반드시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돼요. 세법은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숫자 단순 암기식 문제, 자 숫자 바꾸는 문제가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숫자를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도 좋고 이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세법은 기본적인 상을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아유 저는 암기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았으면 잃어버려요? 그럼 제가 또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돌아쓰지 마세요. 내가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자 그거 까먹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여러분 상기시켜서 기억할 수 도와드리고 상기시켜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숫자들은 수십 번씩 수십 번 이상씩 제가 알려드립니다. 계속 상기시켜줘. 그래서 안 외우고는 여러분이 못 빼길 정도로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외워두세요. 자 고리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고리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100분의 3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자 보세요. 거기 248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체납된 주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입니다. 쭉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된 주세 1,000분의 10이니까 1.2%씩. 자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3% 적용된 것에 더해서 자 징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걸 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계속 봅니다.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자 249페이지 맨 꼭대기 또 밑줄입니다. 이 경우 중과상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 12달로 하면 60개월이니까 5년이죠. 5년까지만. 평생 중과상금 붙는 것은 아니고 자 60개월 5년까지만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가산금을 잠깐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먼저 여러분 가산세는요.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자 그다음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미리 말씀드리면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 60일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40% 또는 20%, 10% 이렇게 적용되도록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하는데 나중에 신경 쓰세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또 하루하루 이제 자 일단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3, 0.03%율이 가산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거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산세 설명드렸고 가산금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산금은 얘는 자 연체이자적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요. 가산금은 근데
가산금은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과 일반 가산금과 일반 가산금. 고리수익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체납세액의 3% 적용됩니다. 100분의 3. 그 다음에 자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가산금, 중가산금. 자 일단 고리수익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의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월이요. 자,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매 1월 중가상금은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 1월 경과 시마다 자, 몇 프로요? 1.2%씩 1.2%씩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1년 12달요. 그러면 보세요. 가상금이라는 것은 일단 고유세액이 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3%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면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자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리수익이 된 납부기한 지났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내게 되면 일반가상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고리수익이 된 체납세액이 1,000만 원이면 자 가상금은 일반가상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 750만 원까지 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지나면 자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대충 가산세와 가상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엔 정확히 숫자들을 외우셔야 되지만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248페이지, 249페이지 상단까지 소개해 드렸고 나머지 조세 용어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또 251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또 우리가 차차 이제 내용을 심화시켜서 나갈 건데 자, 우리가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어떤 얘기인지를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요 얘기 자, 보게 되면 다음엔 또 우리가 지방세법에 넘어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차례로 공부해 나가는데요. 조세 총론이 여러분 좀 재미가 없고 자, 처음에 낯설고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자, 앞으로 계속해 나가다 보면 자,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용을 심화시켜서 나갈 것이고요. 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지금 요 강의까지 들으신 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